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개헌 문제, 그 다음에 선관위 특검 문제, 선관위 특검 후보가 최종적으로 지금 국민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만 딱 점지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 처분, 요게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여권이 수세에 몰리니까 강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되고 4년이나 남았는데 개헌을 가지고, 개헌은 그동안에 뭡니까? 블랙홀이라고 해서 굉장히 대통령들도 조심했던 이슈가 바로 개헌 이슈예요. 이재명이 지금 엄청나게 급한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개헌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우리 국민님에서 지금 민주당 이래저래 갖고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170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요 30명을 확보하지만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국민님이 똘똘 뭉치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똘똘 안 뭉쳐진다. 이게 흩어진다는 확신이 선 거예요. 김태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래서 김태호가 연합뉴스에다가 맨 먼저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6월에 골프 칠 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거대한 지금 현재 여권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의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중의 우려가 그냥 낭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이제 이 개헌 문제가 굉장히, 요게 이제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일찍이 입을 열었어요.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은요, 아주 민감한 이슈, 이런 거는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일수록 이재명은 입을 딱 다무는 게 특성인데, 개헌 문제만큼 민감한 이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루 만에 바로 입을 여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렇게 했는데, 연임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중임제를 선호한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개헌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이렇게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중임이라고 한 거예요. 중임인 뭐냐?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연속해서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중임이에요.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게 연임. 그러니까 연임한다. 그러면 이거 봐, 장기 집권하네. 요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헌하는 게 네 생각이 뻔하구나. 요런 반대 여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연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중임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이제 반대 여론을 최대한도 줄이려고 나는 임기 단축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임기 단축해도 돼. 임기에서 단축한다는 게 무슨 개헌을 위해서 국민한테 말이죠. 자기가 크게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를 단축한다고 그러면서 중임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한 텀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걸로 인정할 겁니까? 법리적으로? 그거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말이죠. 지금 악법 만드는 거 보십시오. 우리 정통 보수 우파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집행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무슨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그 다음에 헌법 128조 2항 보면은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 당사자인 대통령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 소용이. 왜? 칼을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법부, 지금 대법원 판사도 14명이나 증언시키게 됐지 않습니까? 헌재는 이미 딱 장악이 되어 있고, 이게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말을 뭐라 하든지 간에. 그냥 자기가 고하면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 개헌론에 쉽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요게 저의 결론 말씀이고, X 계정에 올린 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는요, 선관위 특검에는 2명, 이혁하고 이태환, 요 두 전직 검사가 최종적으로 추천이 됐는데, 특이한 게 말이죠. 왜 이 학연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고려대 출신만 2명이 딱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고려대 출신만. 요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기 국민후보 추천 위원, 여기에 차진아 교수가 지금 고려대 교수 아닙니까? 물론 차진아 교수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진숙 의원이 이제 5.18, 이건 이제 소요 사태, 이런 얘기가 세미나에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이진숙은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넘버원이잖아요. 타격 대상.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걸 빙자해가지고 지금 이진숙의 제명 처분 돌입에 지금 제명 처분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심판위에 제명 처분을 하도록 지금 말하자면
절차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일 큰 이슈는 뭐니 하도 개헌 이슈가 아닌가. 자,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X에 올린 글, 요거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영임제로 변경해 중임을 먼저 앞에다 놨어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서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서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희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시에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재앙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우회 권한을 조정하며 라는 내용도 지금 의견으로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지금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분권형. 그러니까 이제 흔히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그리고 순수 내치는 총리 이게 이제 분권형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내각제야 뭐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원 집정제 또는 내각제는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관계자는요,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X에 글을 올린 것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흘러나오면서 지금 오해 불식으로 해서 직접 글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도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김태호가 이거를 맨 먼저 불을 지른 거예요. 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언론에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권력구조 개헌이라고 하는 인화성 높은 이슈가 제기된 데다가 분권형 권력구조와 같은 형태까지 거론됐기 때문에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이재명이가 직접 글을 올린 것이다. 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예요. 그래서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 내용으로 이미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기획에서는 4년 연임제,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를 지금 표명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말이죠. 정치권에 굉장히 중요한 민감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 개헌 이슈를 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설명을 계속 해드릴 내용으로 예정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는요, 과연 이게 이 개헌을 통해서 임기까지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권력을 쉽게 내놓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법조계의 해석을 보면요. 현행 헌법 아래서는 이재명이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통 법리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이든 연임이든 개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개헌안이 제안된 당시 대통령, 즉 이재명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말이죠. 아무리 소수론이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제처가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왜? 법제처가 유권 해석 기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지금 그러니까 개헌을 한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차 개헌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왜? 일단 128조 2항을 드러내는 개헌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다가 연임도 가능하다. 뭐 중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 법 조문을 보면 말이죠. 예, 지금 헌법 70조하고 헌법 128조, 헌법 130조가 관련 적용 조문이 되겠어요. 헌법 70조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이재명의 재선과 연임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대통령도 개헌을 제안할 수 있지만은 단독으로 개헌을 확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28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 현직인 이재명이가 자신의 연임이나 재선을 위해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이재명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통설로 되어 있지만 이 통설이 지금 통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아니 더군다나 헌재 뭐 재소를 한다 해도 헌재가 지금 딱 완전히 이재명한테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헌법 130조에 보면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개헌이 확정되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국민투표에서는 유효투표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70조, 128조, 130조. 자, 그리고 128조는 1항과 2항 두 개. 요게 관련 법조예요. 그래서 헌법 70조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해 있거든요. 여기서 중임은 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2번 이상 맡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현행 조문대로라면 연속 재선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 일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출마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유지되는 이재명은 임기 종료 뒤에 차기 대선이나 그 이후의 대선에 다시 출마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어요. 연임만 맡고 비연속 재임은 허용한다는 식의 해석은 제70조에 중임할 수 없다는 문안과 헌정 관행에 부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수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120조 제2항의 핵심, 여기는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 얘기인데요. 요 저항은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자신의 재임 기간을 늘리거나 자신의 재선 또는 연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현직 대통령 배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년도 삼선 개헌과 유신 체제처럼 권력자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헌법적 안정장치로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정통적인 그 법리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법 해석을 보면 소수설, 좌파설이 유력하기 때문에 요거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개헌 동력을 만들기 위한 제안이에요. 그러나 임기를 단축한다고 해서 128조 2항의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 아니다. 요게 또 중론이지만 이것 중론이 뭐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임기를 1년 줄였으니 새 4년제에 내가 다시 출마하겠다.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 새 헌법에 따라서 출마하니 128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투표로 찬성했으니 현직 대통령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2단계 개헌은 순차 개헌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순차 개헌론. 근데 이제 순차 개헌론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개헌을 제안한 이재명한테는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 되지만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자 이재명 정권의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선관위 특검 2명이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이재명한테 올리게 됩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빠르면 내주 초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은요 이태한 후보예요. 이태한 후보는 66년생이고 경남고등학교하고 고대 법학과를 졸업해서 연수원 23기입니다. 울산지검과 수원지검을 거쳐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사부장 검사를 지냈고 현재는 법무부인 동인에서 지금 동인 변호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한 후보가 발탁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면 정권과 이래저래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요, 울산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지낸 경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관위 특검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의 발생 과정,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성, 관계자들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실무 수사 경험이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현재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회는 정도 이런 점도 공적 행정 분야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태한 후보의 장점을 보면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거하고 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 경험이 있는 거, 실제 수사 지휘 경험이 많은 거, 그리고 공직과 행정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 예, 그래서 실제 사건을 바로드는 현장 수사형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혁 후보, 이 둘인데, 이혁 후보는 63년생 경희고등학교 고대법대 연수원 20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연수원 23기, 한 사람은 연수원 20기. 자, 그런데 이제 이혁은요, 서울고검장 출신이거든요. 고위공직, 감찰과 특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기 선배가 되는데 경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의 1차장 검사, 서울고검 검사, 지금 현재는 법무부인 리앤리 대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경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근 비리 사건 특검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일반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이라는 별도의 수사조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도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요 경력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혁 후보의 장점은 연수원 20기의 경력,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과 검찰청의 차장검사, 서울고검 근무와 과거 특검팀 근무 경험인데요. 예.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특검이 어떤 특검이냐? 노무현 특검이에요. 노무현 특검. 노무현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노무현 비리 수사한 이 후보를 갖다가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현 정권과 이래저래 연계 가능성이 큰 권익위의 비상임의 의원을 맡고 있는 이태한 후보의 낙점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제 판단이 저의 판단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태한 후보가 지금 낙점이 될 경우에는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그 사안에 대한 수사가 커질 것이고, 이혁 후보가 낙점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조직적인 의사결정이나 은폐가 있었는가에 지금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임명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게 최장 이제 170일 정도,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 특검 과연 누구를 낙점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정부 운영의 흐름과 전부 다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진숙에 대해서 여당에서는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엄청 빛의 속도로 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 전원 의원, 국회의원 전원 명의예요. 자, 촉구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는데 박균태 원내 부대표, 이주희 원내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이진숙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5.18 정신을 폄훼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요거를 말이죠. 요거를 그야말로 의사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 왜곡으로 보일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은요, 국회 안에서 면책특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책특권. 자, 그래서 이거는요,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제명하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원들이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원들은요, 요거 본회의 상정하면은 전부 불출석해야 될 것이다. 전부 퇴장해서 완전히 악의 씨를 없애야 된다. 지난번에 테러 요 탄핵을 때는 그 당시 권성동이가 말이죠, 자유의사에 맡기자 그 참석시켜 버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당론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이진숙 의원의 이 본회의 상정 토의에는 우리 국민의 의원들은 아예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